자,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과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우리가 좋은 종목을 또 보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종목이 트렌드가 될까 알기 위해서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도 얘기 몇 번 했었죠? 네, 그죠? 인도 얘기를 보면, 자,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나라로 인도 펀드. 사실 우리가 인도 증시, 인도에 있는 주식을, 진짜 살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ETF로 살 수 있는데, 인도 ETF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그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국.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원체 규제가 심하니까 뭐 사교육 규제부터 뭐 부동산 규제에서 지금 헝다 사태 저렇게 됐고. 근데 사실 부동산 규제 잘한 것 같아요. 헝다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안 좋으니까 어쨌거나 뭐 플랫폼 규제부터 다 하니까 이 글로벌 자금들이 쫙 빠져가지고 인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가 뭐 주식이 뭐 당연히 하강 최저가를 찍고 가니 당연히 인도 펀드도 좋죠. 자, 중국 펀드 주춤할 때 날아오른 인도 펀드 당연하죠.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테이퍼링, 신흥국 증시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인도 증시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덕분이죠. 정부 규제로 어차피 글로벌 자금들은 이 날아가고 있는 일이니까 그 어디론가는 가야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인도에 가서 이 돈을 벌려는 이런 현상이 강합니다. 음, 아까 보니까 뭐 하나, 뭐 공진식구 뭐 하나, 이따 말씀드리게 뭐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닌데, 핑계에 어떤 거는 끌어올리려면 어떤 핑계로든 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죠. 인도 대표 지수가 이 센섹스 지수가 있는데 24일 64,847 포인트를 기록했으면서 처음으로 6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의하면 처음으로 막 3천 포인트 돌파했다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죠? 연초에 47,000인데 25.4%. 지난해 저점보다 134%. 아니 이게 지금 저기죠, 지금. 지수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들. 그러면 지수 얘기하는 거면 잠깐만. 134%면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작년에 뭐 900포인트 하면 1800포인트라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맞죠? 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3000 지수면 지금 1년 만에 6000포인트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포인트 이 대표 지수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야, 인도시 진짜 대단하네, 그죠? 웬만한 인도 주식 산 사람들은 다 벌었겠는데 이 정도면 뭐. 아니, 저번에 ETF 뭐 ETF인가 뭔가 10배 올랐다고 1억 넣었는데 14억인가? 이렇게 됐다. 인도가 참 대단합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와 수소경제 관련해서 관심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실적 개선도 있고 이렇게 수소경제 수혜가 돼서 사실 제가 이 공사 쪽은 조금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너무 느린 맛이 있어서 근데 뭐 지금 사람들부터 다 느린 거니까 자,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1조 2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대단하죠. 자, 유가도 올랐고 가스도 올랐고 이 해외 사업이 정상화됐는데 국내 규제 사업이 운전자본 증가 금리 인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좋은가 봐요. 시장에서 계산되고 배당 수익률이 좋네요. 그죠? 배당 수익률이 3%면 연말에 이걸 관심 갖고 조금 매수가 들어오죠. 근데 이게 배당락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그건데 갖고 있다 연말에 오를 때 팔아야죠. 배당 받지 말고. 왜냐면 배당락 생기면 이게 다 토해내는 거 말이거든요. 배당 수익률 여기는 야 이거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 어쩐지 이가 이상하다 했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 뭐 현금은 엄청 많이 갖고 있죠. 현금이 뭐 1664%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렸었는데 여기 3% 준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그죠? 배당 많이 주는데 그죠?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이고 매출액이 24조 시총이 3조 7천 PBR 0.49 진짜로 메리트 있는 종목은 맞아요. 이게 지금 저기만 아니면 음, 노님 가시려고요? 예, 아쉽네요. 자, 어쨌건 예, 내일 뵙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보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투자가 좋죠. 할 뻔도 있죠. 전형적인 뭐 상승 추세인데 이제 애매한 자리 왔어요. 이게 60개월선 제일 무서워하는 공포 60개월선이 왔기 때문에 이거 못 들면 한 달 이렇게 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만약에 뚫어주면 종가상 뚫어주면 60개월선 기준으로 매수 딱 깨면 일단 매도 5개월가 떨어질 거니까 가격으로 보면 36,7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봉에서 보면 진짜 좋죠. 일봉에서 봐도
요때쯤 높아요. 그죠? 어쨌거나 좀 더 지켜봤다가 밀리면 공사 쪽이라 좀 동작이 느려서 일단 패스하는 걸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선까지 이렇게 어제 눌림목 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금요일날 눌림목 줄 때 한 번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잘들 아시죠? 대단한 오징어 게임 보시게 되면 아직도 오징어 게임 못 봤어요. 저. 오징어 게임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흥행, 미디어 업종 비중 확대. 오징어 게임 때문에 꽤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죠. 자, 이 오징어 게임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하고 한국 콘텐츠 확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콘텐츠 투자액을 좀 확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멘토주들. 대단하죠. 이렇게 보면. 큐박스는 이제 급락했네요. 이제 좀 조금 차익 시전들이 나오네요. 볼까요? 큐박스. 자, 월봉에서 보면. 사실 이게 보면, 딱 어떻게 보면, 이 맞을 자리 맞고 좀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딱딱 들어요. 그죠? 보면. 이 정고점이죠. 정고점이자 뚫어주기 굉장히 힘든 변곡점들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건데 정고점 맞고 떨어진 거죠. 자, 주봉에서 보면 일단 5천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옷을 이탈하지 않고 막 여기까지 오면 못 사신 분들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아요. 오징어 그래요. 오늘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중간중간 봐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그죠? 5일선이 될까 밀리면 오히려 순간 단타 단 경우들이 얼마나 하죠? 이 오징어 게임 쉽게 안 끝날 것 같은데. 버킷 스튜디오도 이 친구는 따라잡기 힘든 거죠. 상한기 때문에 이게. 20% 상한가 오늘 22%니까 벌써 100%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성 들어오죠. 보통 이 100% 정도 보면, 이제 주성 들어오죠. 버킷 스튜디오야. 음, 얼고? 애매한데? 이 좋긴 좋아요. 상황. 왜냐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것도 대량 거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 두 종 받으면 어디까지 받냐면 60개월 선 가격이 3,3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받아요. 3,300원대까지. 그러면 여기서 매수.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는 한 달 정도 쉴 수도 있겠어요. 쫓아가다 하지 말지. 왜냐면 여기서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때 가격이 2,200원대인데 여기 2,200원대인데 여기가 벌써 100% 올라왔거든요. 사실 주식이 100% 올라오면 조정 받아요. 한 깊게는 20% 30% 받는데 그러니까 다시 조정 들어온 거라 저기 눌림목에 다시 좀 좋았는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보면 60개월선 기준으로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월봉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생할 수는 있어도 다 언제든지 돌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한 종목도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가 이번 달에 만약에 20개월선이 올려놓으면 이렇게 20개월선 가격이 87,000원대거든요. 요거 이하만 올려놓으면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조정을 받는 형태네, 그죠? 엔터주들은 크게 저기요. 어, 스튜디오 딱 그래서 원래 이 친구가 좀 괜찮은데 사실은 주의 맞았네요, 그죠? 일봉에서 보면 이때 어제 급변이 심해서 그렇죠. 눌러주면 한번 살만한데 버킷 스튜디오 월봉에서 안 높아서 일단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늘 언제냐면 9월 24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 좋아하는 30에서 50일, 그죠? 믿고 참고 기다리는 30일에서 50일이기 때문에 향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다리면 뺀 걸 다시 돌아 나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적인 고생은 해. 이렇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저쪽에 차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한샘 같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죠. 한샘 보면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와 함께 이 급등했죠.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여기서 물렸다고 치면 이게 여기서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돌아나가는. 이게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다는 조건하에 그린 거예요. 월봉의 위치가 높으면 거의 끝인데 낮죠. 이렇게 낮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돌아나갈 수 있는데 버킷 스튜디오도 월봉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 조정 한 달간 이렇게 30, 50일 조정 받으면 얼마든지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드릴게요. 저기 하고서. 그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긴 강하고,
앞으로 조정받고 또 한 번 올라가긴 갈 것 같아요. 버킷스가 비썸 라이브가 있는가 봐요. 그죠? 오늘 신고가 경신했죠. 이게 항상 52주 신고가나 사상 최고가는 조정이 좀 들어와요. 지금 HLB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도 조정 조금 들어왔다 돌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도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나가는 거고, 이 가상화폐 거래소 비썸하고 이제 비썸 라이브 오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더림 라이브 커머스 이 플랫폼을 리뉴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커머스, 가상화폐 요게 이제 탑재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리뉴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중심에 와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높은 부담이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호예수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고 있죠. 6개월 의무가 이제 해제되는 악재가 있었는데, 자, CDMO, 이 노바백스가 지금 몇 번 제 영상 보신 분들 알죠? WHO에 지금 긴급 승인 신청해놨는데, 단백질 기반의 방식이라 굉장히 안전하고 보관도 편하죠. 이게 mRNA 같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지금은 그 친구들이 대세긴 한데, 일단 조금, 선진국도 말고, 약간 이제 후진국이나 조금 이제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한테는 저가, 그러니까 좀 싼 백신인 거죠. 그러면서 효과도 좋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좋을 것 같고, 특히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있을 거예요. 아까 금방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더나 화이자 세오들이 얘기했죠. 이 독감처럼 꾸준히 같이 가는 이런 거죠. 그 이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기 윤정님 뭐 저희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그죠? 코로나 예방 주사 하셨어요? 이런 거. 권사님 저기 코로나 예방 주사 맞으셨어요? 이렇게 독감 이런 것처럼 독감처럼 이렇게 이제 같이 간다는 얘기죠. 어? 그런 얘기 그렇게 되는 거고. 이 HLB 파워 역시 뭐 박스권이죠. 2,000원 가면 이렇게. 제 HLB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오늘 살펴볼 종목들이라.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쿵닥쿵닥 잘 올라가죠. 요날 이제 보호예수 이런 문제는 툭 떨어졌다가 지금 삼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이슈들이 좀 많죠, 이 친구. 그래서 수급을 잠깐 보면 기간이 좀 멈춰주면 좋은데 기간 매도가 계속 나죠.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 친구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좀 있을 확률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요 밑에 저점은 매수, 여기 매도 이렇게 있다가 삼성에 대한 기대감만 좋으면 한번 이 삼성이 잘 나오면 툭 하고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노베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노베박스가 이제 제 생각에 이 WHO 승인이 딱 났다, 긴급 승인이 났다 그러면 SK회사에서 차트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가 되면 개발도상국 시장을 겨냥해서 딱 노바백스가 딱이에요. 나노젠 나노코박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싸죠. 이게 두 번마다 6,000원인가? 뭐 그 정도는 우리나라 또 쓰는 것 같아. 다른 나라에 비싼 지산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괜찮을 것 같아서 SK발사에서 뭐 꾸준히 한번 관심 갖고 보는 걸로 하고 LGU 플러스 결정이 났죠. 디즈니 플러스 모바일 제휴를 했는데 LGU 플러스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IPTV 모바일 제휴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죠. 이제 LGU 플러스 밝힌 거기 때문에 정확히 된 건데 완료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역시 안 날아가죠. LGU 플러스 대단하죠. 뉴플러스보다 헬로비전이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고. 자, 최근 협상을 마무리 졌고요. 오늘 11월 국내 서비스를 개시하는 OTT, 글로벌 로엔 동영상이죠. 디즈니 플러스를 LG 플러스, IPT 모바일, LG 헬로비전, 케이블 TV 서비스에 연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로 평 날아갈 줄 알았더니 안 날아가고 그런 기대감이 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냐면 덱스터 아시죠? 덱스터. 이게 이제 덱스터 일봉 차트인데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 이날 넷플릭스하고 이제 넷플릭스하고 뭘 했다고 그랬는데, 뭘 체결을 해서 뭘 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 호재가 반영이 안 되나? 근데 이때 날아가는데 이때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대가 싹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LG엘로 의전도 지금은 안 움직여. 요새 트렌드에 이게 보니까 트랙들도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이게 좀 똑똑해지셨다고 그랬어요. 이 LG엘로 비전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LG엘로 비전도 박스권에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서 계약했는데 호재가 아닌가 안 날아가네 뭐 이러다가 착 날아가지 나중에 이렇게 날아가면 그때 뉴스가 또 나와요. 역시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호재 반응도 넣고 애들이
원래 호재가 반영이 안 되면 악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요새 시장이 원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 세력들이 움직이기 나름이라 일단 뭐 계속 어차피 차트가 무너지고 않는 게 아니라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를 좀 볼 건데, 이 아난티, 신원, 인디에프, 조비, 일신석재, 경로, 현대리베이, 뭐 전기주들 전부 다 싹 다 급등했죠. 근데 이게 심각한 게 그게 그 김여정 씨 그분 말 한마디에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그렇게 되니까 아주 애먹어요 이게 사실은 좋긴 한데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돼요. 일단 전기주 먼저 잠깐 볼게요. 전기주 보면 광명전기 같은 친구도 뭐 다 찍고 나갈 자리 찍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리 이렇게 내동매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기 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샀으면 그럼 수익권인 거고 전고점까지들은 다 보이죠. 4,400원. 전기주는 특히 앞으로 전기주 계속 대세니까 선도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 6,000원대 근처나 아니, 전월 고점인 5,300원대 요까지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진전기도 전고점까지는 보이죠. 당연히 뭐 여기가 어디냐면 8,600원대까지 보이고 재룡산업도 마찬가지고 재룡전기도 보시면 일단 제가 매도는 했지만 이 친구도 여기 7,900원, 8,000원까지는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축석에다가 이렇게 한 달 축석에다가 갈지 바로 갈지 모르지만 이번 달 60개월선 가격이 6,700원이거든요. 이번 달에 6,710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오늘 정도 가격만 살짝 위에 올려놓고 안착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한 번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20선이 올려놓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대량거래 터졌죠. 뭐 이 상태로 그냥 쭉 갈 수도 있는데 요 갭 살짝 메꿔놓고 갈 수 있어서 갭 메꾸러 내려오면 다시 매수. 그럼 이제 재밌게 재롱전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죠.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꾸준히 더 모아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뭐 차익 실현하고 안 쳐다봐도 되는데 밑에서는 얼마든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서 꾸준히 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비료주들도 다 대박났는데 비료주들도 전체로 보면 남해화학 같은 경우가 추세가 좋다고 그랬죠 제가.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지수물에서 떨어지기 왔다 가긴 했지만 역시나 추세가 잘 유지돼 있어서 꾸준히 봐야 되고 조비도 마찬가지고 경농 마찬가지인데 경농이 특히 위치가 딱 매수 타이밍에 있죠. 여기 이식해서 여기 요 깨지 않아 요거 쳐서 매수하면 전고점까지만 가도 15% 20% 이렇게 매수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우성사료 한의사료 다 마찬가지고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죠. 제사에 근데 이게 바닥권이라는 게 주식이 바로 V자 반등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고생을 시켜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료가 빠졌네, 그죠? 현대사료도 중요하게 매설 타이밍에 와 있죠. 월봉에서 보면 의식가상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달 종가세를 딱 지켜준다? 그럼 다음 달에 이렇게 딱 돌아 나가죠. 이게 찍을 자리 찍고 가는 거예요. 주식이 잘 올라가다가 이식해서는 딱 찍고 다시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현대사료가 지금 상황상은 좀 볼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철도주들은 하나 대하티가 대장주예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이제 급등했었거든요. 이게 저도 하도 일찍 팔아가지고 이 친구를 다 못 먹었는데 지금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죠. 역시나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조금 이 PBR이 높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추세가 좋아요. 일봉에서 이렇게 잘 살아있고 일봉에서는 오늘 갭을 띄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사지 말고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잖아요. 그죠? 하면 떨어졌다가 21선 근처 오면 꾹 참고 기다렸다가 21선 근처에서 사는 게 가장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보험개발도 참 생각보다 못 가요. 이 친구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좋은데도 이식화선이 올려놓으면 역시 중요한 매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황다 사태도 있고 막 그러면서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우리가 매수할 만한 위치에 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장기 종목을 제외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멤버님들의 패턴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또다시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게 내가 스윙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이 계좌가 하나 있으면 좋고 또 나는 이 장기로 들고 갈 거야. 장기 포지션에 갖고 있는 계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한 달 얼마씩 매일 사겠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얼마씩 매달 사겠다. 뭐 미국 S&P 500 ETF를 매달 사겠다. 장기 종목 하나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하루하루 절대 쳐다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데 올라가는 대로. 대신에 스윙 종목으로 끌고 가는 건 오늘 제가 재룡전기를 팔았듯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때 되면 딱딱 차익 실현하고 또 분할매도 칼같이 하고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고
자산관리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주식 플러스 달러 이렇게 해서 자산을 조금 튼튼하게 운영하는 이런 게 있으면 평생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대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있어요. 70개국인데 쓰는 나라가 70개국이고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스푸트니크 V를 쓰는데 생산을 지금 인도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죠. 베트남에서도 하죠. 그만큼 지금 한 나라에서 다 못 만들어요. 먼저 쓰는 나라가 70개이기 때문에 만드는 나라도 최소한 2, 30개국은 있어야 되겠죠.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이제 백신 양산 능력이 뭔 얘기냐면 얼마든지 스푸트니크 V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백신 양산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근데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벨라루스, 산마리노 이런 또 접종 결과가 또 좋죠. 약 95% 예방 효능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자, 9월 기준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 대국가 70개국, 인구 37억 명.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마나 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어도 좋은데 역시 원체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보면 그죠? 이 친구 여기 탈출해야 되는데 결국 27,000원, 3만원 초반에 여기인데 약간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4분기 때는 뭔가 좋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가. 그래서 어차피 27,000원 정도 사면 되고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13,000원부터 17,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궁금하시죠? 자, HLB 보면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지원 가능성. 이제 뭐 긴급 승인 지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정말 베트남 기사 하나 보니까 원체 서류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고 당연히 백신 하나 승인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게 서류가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 나노젠 측에서 윤리위원회가 나노젠 측에 이제 나노코박스의 보유는 걸 지속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승인 내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인도로 갔죠. 이 인도로 간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WHO 승인을 했거든요. 인도가 뛰어난 나라라 그린 것라기보다는 어떤 제약이 어느 한 나라에선 최소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WHO 승인을 내는 이런 상황이라 베트남도 인도로 간 거죠. 근데 노바백스도 단백질 방식이죠. 같은 길을 걷는 거죠. 인도로 가서 인정받고 이 길을 걷고 WHO로 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려고 나눠져서 인도의 그 대형 기술사와 협력을 한 것 같아요. 뭐 오늘 며칠 또 떨어지고 일한다 그래서 이 HLB 주식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뭐 급한 건 아니고 벌써 밑에서 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죠, 이거는. 뭐 여기서 100% 올라왔는데 바로 뭐 어떤 건 여기 상한가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불안해요. 여기서 막 가고 상한가 날라 이런 게 순간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게 100% 올라왔다가 정상적으로 10%에서 15% 조정을 거치고 박스권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주식이 튼튼하고 안전하고 길게 오래 크게 가요. 막 싹 급등했다 뚝 떨어지는 게 더 불안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안정적으로 조정권에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급한 불은 쉽게 꺼져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한데 뭐 잘 지켜주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뭐 우선 일단은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오선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죠. 저번 주에 제가 오선 깼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비가. 그러면 조정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5주선의 이탈은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을 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내가 조정해서 하겠구나. 내가 당연히 조정 들어오는 거고 일봉에서는 뭐 어차피 이제 저점 찍었는데 요 가격을 기준으로 이때만 이탈하자면 돼요. 오늘 저점이 되겠죠. 물론 이거 이상 또 생기면 다시 그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저점이 55,600, 56,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안 깰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차상 최고가도 찍었죠. 22,700원 상최고가인데 23,000원을 찍고 왔으니까 52주 신고가 및 상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15% 심하면 20% 30%까지 조정 받고 가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5선 밑에 있죠, 지금. 요 돌파해줘야 되는데 못 돌파하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봉에서 이제 22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탄탄하고 괜찮고요. HLB 제약이나 넥스사이언스는 월봉에 높은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살까는 조금 불안하긴 하죠. 일단 20년도 9월 달에 생긴 고점 21,500원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여기 왔다 갔죠. 요거만 안 깨면 괜찮고 넥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 유지가 돼요.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이라 조금 많이 매수하시는 멤버들이 있으면 약간 조심하셔야 되고
G3B한테는 찍을 자리 딱 찍었죠. 이게 20기에서 내가 찍는다 그랬죠, 여기. 딱 2만 원을 호가창을 못 받거냐, 그죠? 그래서 저 자리 갔다 온 거니까 당연히 갔다 온 자리 갔다 와서 조정받는 거라 당연한 거고. 이제 G3B를 사고 싶으면 이번 달 종가 끝나고 5개월 선까지 이렇게 만나러 올 거예요. 이렇게 키스하러 딱 올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그럼 G3B는 또 한 번 날아갈 수 있고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HLB 파워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왔다 갔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박스권이라고 했죠. 초반 2,000원 초반에 사서 2,000원 6, 700원에 파는 전형적으로 쉬운 대응이죠. 저런 게 제일 쉬워요. 사실 박스권이. 수급적인 면도 HLB는 여기들이 사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아까 장비는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니 그래도 조금 빠지긴 해도 계속 잘 사고 있고 HLB 파워도 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계속 사죠. 사고 HLB 제약도 사고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뭐 꾸준히 더 들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지카일룸이 계속 지금 요새 들어오죠, 우리. 매수할 만한 종목이 계속 들어오는데, 좀 우리가 제가 항상 보면 이렇게 이제 시황정률 매수대기, 이렇게 상지카일룸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9월 15일 날 들어온 건데, 오늘 드디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급등했죠, 이 친구. 계속이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 편입이 됐는데, 조금 조심해야죠. 정치 관련주들은 쫓아가 될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 제가 이 친구 위치가 낮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치가 낮은 종목들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이런 이 편리함이 있어요. 뭐 깨지면 더 사면 되니까. 이 월봉에서 높은 건 더 사면 안 돼요. 이건 깨지면 더 살 게 아니라 얼른 팔아야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월봉에서 낮은 거는 깨지면 더 사면 돼요. 그럼 충분히 돌아 나가고 60개선 돌파 안 체크하면 더 갈 거. 이 친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일봉에서 보면 이거 변곡점이거든요. 여기를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안녕 이렇게 뚫어놨어. 여기만 안 오면 되는데 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밀리긴 했구나. 일단 그래도 욕심내서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 오늘 15%, 25% 올라갔는데 이 변곡점만 안 깨면 되는데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그러고 재무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죠. 상황은 괜찮아 보여요. 자, 진원생명과학을 잠깐 보겠습니다. mRNA 관련돼서 오늘 뉴스가 하나 떴는데 과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조제인 GLS1027 실험동물인 개에서 자가면역성 포도막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지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진원생명과학 주식은 사실은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친구. 왜냐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월봉의 위치에서 봤을 때 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때 2,000원 하던 주식이 6만 원. 그러면 30배 올라온 거죠. 뭐 50배도 가고 100배도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걸로. 이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물론 이제 이 친구가 2,000원에서 6만 원도 가고 7만 원도 가고 8만 원도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고점 근처에서는 짧게 단기 단타 들고 계신 분들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물론 뭐 지금 3만 원, 3만 4천 원에 사서 5만 원, 10만 원도 갈 수 있긴 한데 그러면 2,000원에서 뭐 50배, 100배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기 단타 월봉에서 높을 때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라를 볼 건데 자, 예, 봐드릴게요. 이따가 다 같이 효성하고 SAMT. 자, 한라를 보면 주택국고 확대 정책 수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 한라 매출이 총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1,029억 전망인데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데 사실은 이 주택 공급이 정책 쪽이 따져 지금 대권주자들의 주택 매출 증가, 자체 사업 확대 이런 게 있어서 아까 한라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라 차트가 하나 좋아요. 보면 이 월봉 차트인데 이때 놓친 게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이렇게가 변곡점이거든요. 이거 맞고 떨어졌는데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죠. 살아나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급등했다가 여기 한라를 제가 넣어놨는데 넣어놓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좋아하는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딱 들어왔죠. 자, 보시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다 자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그죠? 빵 터졌는데 지금 바로 쫓아가 사는 것보다 30일에서 50일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20일선까지 올 거예요. 60일선이나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요때 한라를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월봉에서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5개월선이 이렇게 한번 올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날아가면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내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반도체에 그렇게 악평을 쏟아나던 외국인들이 반도체 다시 사고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막 8만 원 막 개인들이 싹 몰리니까 갑자기 뚝 떨어뜨려가지고 자기들은 사고. 자, 반도체 다시 사는 외국인 4분기 코스피 반등.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좀 개화의 시기라고 그래야 되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확 필 수 있는 시기는 아마 하반기 11월, 12월 다 가죠. 요때가 대량률이 높고 반도체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인데 딱 맞죠, 지금.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것도 언제까지나 부족하지만은 않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뉴스는 뭐 쇼티지가 일어나서 지금 차량 반도체가 없다는데 지금 공장에서 계속 만들고 있겠죠. 다만 지금 안 나오고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나온다는 얘기죠. 제 생각이에요. 자, 4분기 국내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전망은 바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반도체로 승부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슈박스 많이들 물으셨을 거예요.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 기다리면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자, 해운운임 지수가 다시 이제 지금 세상 최고가 공헌행진하고 있는데, 자, 글로벌 해운운임이 20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주를 향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데, 예전에 해운주 대단했죠? 왜 우리 해운주 많이 매수매도 진행했었죠? 이게 장기로 가져가지를 못해, 아주 그냥. 쭉쭉 날아가지. 가지를 못해요, 그죠? HMN 같은 경우에 뭐 조정 오는 거야? 당연한 건데, 왜냐면 이렇게 2,000원짜리가 5만원 찍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몇 배야, 이게. 25배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오는 거고, 특히 5개선을 깨놓은 상태라 추세는 조정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제 HMN 같은 종목을 매수하기가 좀 힘들어. 이런 기대감으로 벌써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봐도, 역시 해운주들이 추세는 꺾여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어야 여기서 추세를 쭉 타고 가는데 딱 깨면서 조정 들어왔죠.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왔죠. 이렇게 21선 근처까지 왔는데 저점이 2,600원? 여기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봉에서 봐도 2,060원 여기 그죠?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해노시원이 좀 올라갔죠. 저 4분기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만 유일하게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전에 연기금이 엄청 많이 들고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들고 있나? 잠깐만요. 이제 차익 실현 나섰죠. 많이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이 친구를. 페노션을 그죠? 기관까지. 추세를 살려놓고 돌려놓는 것 같은데 일봉에서 상황은 좋고 주봉에서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외국인이 아무리 쌌어도 아주 크게 메리트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KSS 회원도 5개월 깨는 상태라 저는 이상하게 해운주가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헝다 위기가 제가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가 얼마나 웃겼냐면 강아지 이름, 뭐 고양이 이름으로도 집 대출받을 정도로 그 부실 채권을 본 채권들하고 섞어서 이렇게 막 팔고 굉장히 이렇게 뻥튀기가 크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 집값 때문에 그랬죠. 집값 뭐 아무거나 대출 아무한테나 대출해줘도 집이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이 담보가 또 매일 올라가니까 은행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은 딱 무너지면서 그냥 확 무너진 게 이게 이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데 헝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우리 또 통신도 얘기했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웅진싱크빅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 크게 이렇게 주가를 반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웅진북센을 계열회사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열사가 네 곳, 지금까지 세 곳이었는가 봐요. 이제 하나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순간 급등했다기보다는 뭐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 웅진싱크빅이죠. 차트 위치도 상당히 낮고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그죠? 20개월 근처니까 당연히 지금 위에서 해야 되는 자리죠.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딱 찍고 툭 여기서 돌아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B2 반대 매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B2가 계속 늘어서 요새 그 HTS 접속하면 그런 문구 안 떠요? 멤버님들 저기 뭐죠? 신규 융자 대출 금지, 저기 중지 이런 거 많이 뜨죠, 그죠? 지금 금감원에서 이 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증권사에도 많이 지침 내려갔을 거예요. 저기 그 신용 다 중지시키라고. 빚주의 반대 매매가 영준 최고치래. 근데도 늘어난대요. 신기하죠?
자, 주식 신용매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는데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 변동성 크죠. 이러면서 이제 투자 손실도 커지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도 비트는 계속 늘고 있어요. 아마 고수분들이 계속 쓰나 봐요, 그죠? 비트를 그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당하는 어쨌거나 계속 많이 는다고 합니다. 신용융자 잔고 추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싹 좋아지면서 역시 융자 잔고 추이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20년도 3월 말에 이렇게 6.6, 25.7%가 엄청나게 25조 원, 6조에서 몇백 올라간 거야. 이게 지금 64, 24, 4배 정도 올라, 4배. 위험한 조금 상황이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수익들 많이 내면 좋고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위험해요. 자, 셀로메드가 이현제약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RNA 효소 백신 백신 치료제 공급 개발. 효소 5개 정도를 5종 정도를 개발한다고 하죠. mRNA 생산 요소 5종 요거를 대량 생산 공정 확립과 KGMP 시설 구축 등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셀로메드가 아이진하고도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죠. 조심해야 돼요. 비트는 위험해요. 셀로메드가 구멍을 급등했죠. 사실 mRNA 관련주를 제가 매일 찍었었는데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잘 안 찍고 있는데 위치도 높고 mRNA 관련주들 중에 위치가 낮은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중에 위더스제약, 폰타메트릭스, 셀로메드 다른 종목들은 월봉이 어제 높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 싶은데 위더스제약은 오늘 좋았죠. 월봉이 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봉에서도 여기 박스권이니까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한두 번 급등할 수 있고 수익도 줄 수 있는 셀로메드도 마찬가지예요. 셀로메드도 월봉이 높지 않아요. 이 친구 보면 물론 심하게 밀리면 60개선까지는 오거든요. 꾹 참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추세가 잘 살아있죠. 5개선 깨지 않고 특히 이번 달에 만약에 60개선이 올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이때가 18,000원인데 여기까지 살짝 보여요. 80%죠 벌써.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변곡점이 올려놨고 이렇게 잘 좋죠. 일봉에서도 보면 역시 이렇게 이때 한번 급등해서 떨어지긴 했어도 오늘 이동평균 3개를 다 뚫어내고 내일 한두 번 또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mRNA 관련주 중에서는 너무 막 높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사실 부담이 가요. 아이진 이런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는 박스권에 있긴 한데 월봉에서 전체 높죠. 이제 그만큼 이슈로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그런 거에 비해서 안 올라간 이런 셀로메드라든가 뭐 불용제약 이런 종목들, 요 불용제약은 이제 조정권에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스푸트니크부터 연결돼 있어서 위더스 제약, 폰타메트릭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긴 해요. 폰타메트릭스는 결국 제자리에 왔어요. 이날 이제 믿고 참고 30일, 50일인데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됐어요 이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지금? 이제 사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드디어. 폰타메트릭스. 관심 있게 보고 월봉에서 저점 찍으러 왔죠. 12,800원이 저점인데 손절 조금 각오해서 생각하고 콘타메트로 들어가면 이 고점에 내동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해도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콘타메트에서는 관심 갖고 보는 걸로